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사실 개인인 우리가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MP입니다. 아이디어 허브 얼마나 버는지 매출과 영업이익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허브의 연매출은 2022년 기준 약 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 만지키입니다. 여러분들은 특허 괴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특허 괴물이라고 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느껴질 텐데 특허 괴물의 특징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특허 괴물 기업 하나가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우선 특허 괴물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괴물은 영어로 페이턴트 트롤, 특허를 뜻하는 페이턴트와 괴물을 뜻하는 트롤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트롤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괴물인데요. 다리 아래에 살면서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괴물입니다. 특허 괴물의 이름에도 트롤이 들어간 것처럼 특허 괴물 기업들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이 특허권을 사용한 기업들에게 사용료를 받거나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들에게 소송을 해서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특허 괴물이라는 단어는 1998년 생겨났는데요. 당시 테크서치라는 회사가 인텔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제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텔의 사내 변호사 피터 데트킨이라는 사람이 테크서치를 칭한 단어가 바로 특허 괴물이었는데요. 당시 피터 데트킨은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실시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그 특허권을 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를 특허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특허 괴물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명칭으로는 NPE, Non-Practicing Entity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바꾸면 비제조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 또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즉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만을 사들여서 사용료를 받거나 또는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를 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를 NPE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나쁜 시각으로 특허 괴물 그리고 NPE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NPE도 완전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NPE는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발명을 해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대기업이 우리 특허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개인인 우리가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PE입니다. 바로 우리가 만든 특허를 NPE에게 맡기거나 적절한 가격에 파는 건데요. 우리 특허를 구입한 NPE는 대기업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를 해서 배상금을 받고 특허 사용료를 통해 수익을 내고 우리는 NPE에게 특허를 판매해서 특허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대가를 받는 것이죠. 따라서 NPE는 특허 발명자, 연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특허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인터렉추얼 벤처스라는 대표 NPE가 있고 삼성이나 LG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인터렉추얼 벤처스에게 특허 소송을 당해서 합의금을 뜯긴 적도 있는데요. 미국에 비해서 NPE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도 최초의 특허 괴물 NPE 기업이 국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디어 허브라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2016년에 설립돼서 국내 최초의 민간 NPE입니다. 사실 2010년에 인터렉추얼 디스커버리라는 정부 주도하에 한국 최초 NPE가 설립되기도 했는데 아이디어 허브는 민간에서 주도한 NPE라는 점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특히 2000년대 한국을 휩쓸었던 스카이폰을 만든 펜텍이라는 기업의 특허를 모두 사들여서 펜텍이라는 NPE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아이디어 허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익 구조부터 살펴볼게요. 아이디어 허브도 NPE인 만큼 한국 대기업을 비롯한 각종 기업들과 연구소 그리고 대학으로부터 특허권을 확보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확보한 후에 범위를 확대하거나 기술적인 가치를 높여서 특허 사용료, 즉 로열티를 얻는 것이죠. 또한 벤처 캐피털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IP 지식재산권을 매입하거나 펀드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특허권을 주장해서 얻게 된 수익은 투자자와 특허 보유 기업과 분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 허브는 어떤 기술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디어 허브가 취급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스트리밍, 통신, 와이파이 분야인데요. 2018년 수익화를 시작한 스트리밍 분야는 현재 약 950건의 특허와 17개의 라이센시를 확보하고 있으며 20개의 잠재 라이센시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수익화를 시작한 통신 분야 경우에는 현재 약 1,800건의 특허와 90개의 라이센시를 확보했고 40개의 잠재 라이센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2021년 수익화를 시작한 와이파이 분야는 현재 130여 건의 특허와 1개의 라이센시를 확보하고 있으며 200여 개의 잠재 라이센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허도 함께 살펴볼게요. 아이디어 허브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는 국내 출원 34건, 등록 71건으로 검색이 됐는데요. 생각보다 특허가 몇 개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디어 허브가 보유한 특허를 살펴볼 때는 아이디어 허브가 인수한 펜텍 주식회사의 특허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출원인 란에 펜텍 주식회사의 특허 고객 번호를 검색하면 총 38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록권자 란에 펜텍 주식회사를 검색하면 등록 특허로 총 508건도 확인이 됩니다. 즉 펜텍은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특허를 양도받아서 등록권자, 즉 특허 권리자가 되는 것이라 출원보다 특허 등록수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 허브 얼마나 버는지 매출과 영업이익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허브의 연매출은 2022년 기준 약 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수익의 대부분은 라이선스, 합의금인데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출은 특허권자와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약 150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허 괴물 MP 아이디어 허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아이디어 허브는 NH투자증권 상장사로 IPO를 준비하고 있고 이 기업의 가치는 약 1,8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권리사인 제가 보았을 때 여러 법들이 점차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허브의 성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주변에 공모주 투자에 관심이 있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정확한 지식재산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 만지키였습니다.